쇠고기. 아침마다 20여 개 물동이가 성첩으로 올라갔다. 서쪽 성벽으로 향하는 물동이는 행궁 뒷담길을 따라 서장대로 올라갔다. 민촌 우물에 수량이 많지 않아 노복들이 밤새 고인 물 한 동이씩을 지게에 지고 산길을 올랐다. 겨울이 깊고 추위가 영글어서 얼음으로 버티는 성첩의 구간은 단단했다. 물동이가 올라가는 아침에 정이품 내직들이 내행전 마루에서 문안을 올렸다. 임금이 안에서 대답했다. 새벽에 멀리서 총성이 들리더구나. 군병들이 상하지 않았느냐? 이성구가 장진문 안쪽을 향해 대답했다. 사경 무렵에 적병이 다가와서 몇 방 쏘고 갔는데 총알이 미치지 못해 군병은 상하지 않았나이다. 알았다. 마루가 추우니 물러가라. 정이품들이 물러나와 동궁에 문안을 올렸다. 안에서 세자가 말했다. 조정이 야지에 나와 있어 예법을 줄여야 할 터이니 전하께만 문안 여쭙고 내게는 오지 마라. 김유가 대답했다. 저하, 야지에서 한때 곤고하기로 남한과 강화에서 종사가 운전하온데 어찌 신성을 폐하오리까? 분부를 거두어 주소서. 성박 마천골에 사는 땅꾼이 삼전도 청의 본진에 끌려가 통나무 켜는 노역을 하다가 도망쳐서 성 안으로 들어왔다. 애꾸눈의 절름발이었다. 땅꾼은 절름발이 걸음으로 산길을 나는 듯이 달렸다. 어릴 때부터 뱀을 잡으러 온 산을 헤집고 다녀서 산속에 토끼 그리며 벌집까지도 알고 있었다. 담력 좋은 땅꾼은 대낮에 서쪽 성벽으로 다가와서 성벽을 넘어갈 터이니 쏘지 말라고 초병들에게 고함쳤다. 청병 몇 명이 땅꾼을 잡으러 총을 쏘며 쫓아왔으나 조선 초병의 사격을 받고 물러섰다. 수문장이 유생 한 명을 데리고 땅꾼을 신문했다. 수문장이 묻고 땅꾼이 대답하고 유생이 기록했다. 삼전도 청진에는 조선인 부녀들이 수없이 끌려와 있는데 젊고 미색이 있는 여자들은 여러 군장들의 군막 안에서 몸시중과 술시중을 들고 늙고 추한 것들은 군막 밖에서 청병의 끼니를 익혀내며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고 땅꾼은 말했다. 끌려오는 여자들이 강을 건널 때 청병들이 등에 업힌 아이를 빼앗아 언강에 던져서 송파나루 앞강에는 머리가 처박히고 다리가 처박힌 어린아이들의 주검이 얼음에 줄지어 꽂혀 있다고 땅꾼은 말했다. 이제 송파강은 얼음이 굳어서 소달구지도 건너다닐 수 있고 도망쳐 나오기 이틀 전에 청의 대군이 다시 강을 건너 삼전도에 당도했다고 땅꾼은 말했다. 청의 대군이 강을 건널 때 네가 본 것을 모두 말해라. 3층 누각처럼 높은 가마가 맨 앞에서 강을 건너왔는데 가마 지붕에 오색 깃발이 펄럭이었고 말탄 자들이 가마를 호위했고 그 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깃발들이 강을 건너왔소. 갯떼들이 따라왔소. 높은 가마가 나루에 닿았을 때는 어떠했느냐? 가마가 나루에 닿기 전부터 청병들이 강가에 모닥불을 질러 불꽃을 올리고 나팔을 불어댔으며 모두들 머리를 땅에 박고 가마를 기다리고 있었소. 가마가 나루에 닿은 뒤 어디로 향하더냐?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가마는 나루에서 하류 쪽으로 오리쯤 내려가는 듯 싶었소. 그 자리에 며칠 전부터 청병들이 땅을 골라 잡석을 파내고 구두를 앉혀서 큰 군막을 짓고 있었소. 청병의 대열이 얼마나 되더냐? 강 건너 뚝길까지 이어졌는데 그 끝은 보이지 않았소. 수레에 화포와 짐바리를 신었는데 수레를 끄는 큰 짐승의 등에 혹이 나 있고 목덜미가 늘어져서 괴이했소. 수문장이 땅꾼에게 그 괴이한 짐승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필시 낙타라는 짐승일 것이다. 수문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는 왜 성 안으로 들어왔느냐? 청병은 포로들에게 밀기울로 밥을 주고 한대짬을 재우는데 조금만 비틀거려도 죽여버렸소. 나는 무서워서 도망쳐왔소. 유생은 외눈박이 땅꾼의 진술을 기록했다. 수문장이 기록을 수호사에게 올렸고
수호사가 읽고 병조에 넘겼고 병조가 묘당에 올렸다. 당상들이 외눈박이 땅꾼의 진술을 돌려 읽었다. 청의 대군이 다시 강을 건너 삼전도에 당도한 것은 틀림없어 보였으나 심양에서 떠난 증파 병력인지 경기 충청 일대의 군사들이 삼전도로 모이는 보충 병력인지 묘당은 판단할 수 없었다. 증파 병력이라면 칸이 왔을 수도 있지만 칸이 왔는지 다른 피부치가 왔는지 빈가마가 왔는지 묘당은 분간할 수 없었다. 외눈박이 땅꾼은 3층 가마소까지 들여다보지 못했고 들여다보았던들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었다. 애꾸 눈에는 세상 물정이 모두 비틀려 보이고 크고 작고 멀고 가까운 것이 뒤섞여 보이므로 멀리서 외눈으로 보고 와서 주절거리는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말도 있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땅꾼이 성 안으로 들어온 날 밤부터 삼전도 청진에는 불빛이 깔렸다. 청진의 불빛들은 서장대에서 내려다 보였다. 군막마다 모닥불을 올리는 불빛이 강을 따라 길게 이어져 하류 쪽으로 내려갔고 강 건너쪽 언덕과 거여 마천 들판의 마을과 빈 논바닥에서 불빛들이 깜빡거렸다. 바람이 산을 쓸어내리면 먼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진 불빛들이 바람 쪽으로 쏠리면서 길게 솟구쳤다. 성첩에서 바라보면 청병은 보이지 않았고 바람에 솟고 잦는 먼 불빛들이 떼지어 다가왔고 또 물러갔다. 야간 순찰을 돌면서 이시백은 밤새도록 삼전도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대한이 지나고 세모가 다가왔다. 날들은 불에 타들어가듯 했으나 성 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삼전도 청진에서 버리는 쓰레기 더미에 까마귀들이 모여들었다. 찌꺼기를 파먹고 살오른 까마귀들이 성 안으로 날아왔다. 까마귀들은 민촌에서 지저댔고 행궁숲에서 퍼덕거렸다. 나인이 내행전으로 날아드는 까마귀를 쫓아냈다. 날이 저물면 까마귀들이 떼지어 삼전도 쪽 쓰레기 더미로 돌아갔다. 까마귀 떼가 돌아가고 나면 어두워지는 성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촌에서 늙은이가 죽어서 초상이 났다. 곶집에 넣어둔 상여가 부서졌고 관을 짤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가마니에 싼 시신을 새끼줄로 묶어서 끌고 나왔다. 시신은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새남터에 묻혔다. 땅이 얼어서 깊이 파지는 못하고 겨우 흙을 덮었다. 당상들이 날마다 어전에 모였다. 내행전 마루에서 말들이 부스러졌고 부딪혀서 흩어졌다. 사관은 서안 앞에 앉아서 말하는 신료들의 이 입 저 입을 바라보았다. 사관은 묘당의 말들을 기록할 수 없었다. 저녁 때 사관은 붓을 들어 겨우 적었다.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까마귀가 돌아간 저녁나절에 마른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버스럭거렸고 임금은 내행전에 있었다. 날이 저물면 신료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임금이 말했다. 해가 또 바뀌어 원단이 되려 하는데 아무리 적이기로서니 멀리 와서 고단하고 또 성 밖에 이웃해 있으니 세찬을 보내려 한다. 이성구가 말했다. 적들이 화친을 구걸하는 줄로 여길까 염려되옵니다. 또 지금 격서를 내보내 구원병을 부르고 있는데 세찬을 주고받았다는 소문이 들면 각 지방의 군심이 느슨해질 것이옵니다. 임금이 말했다. 세찬을 보내기로 싸우기를 단념하는 일이겠는가? 예파는 소견을 말하라. 김상원이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세모에 영신의 예를 갖춤은 적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옵니다. 전하의 뜻대로 시행하소서. 임금이 말했다. 보내라. 동방의 예법을 보여서 저들이 이웃임을 스스로 알게 하라. 김유가 말했다.
사신의 품계를 당상으로 하오리까 당하로 하오리까? 임금이 말했다. 경들이 정하라. 다만 적장을 만나서 싸움이다 화친이다 말하지 말고 이웃 간에 송구의 예법이라고만 말해라. 또 눈썰미 밝은 자를 보내서 칸이 정말로 왔는지를 살피라. 호조가 민촌에서 은전을 주고 소 2마리를 사들였다. 소주인은 소값으로 은전을 마다하고 곡식을 요구했다. 성 안에서 은전을 주고 바꿀 수 있는 물건은 없었다. 환궁 후에 후이 쳐줄 터이니 우선 은전을 받으라. 호조 관원이 소주인을 달랬다. 난리통에도 더운 쇠죽을 먹여서 소는 제법 살이 올라 있었다. 백정이 소를 잡아 각을 떴다. 관량사가 맑은 술 10병을 내놓았다. 호조 관원 2명이 노복들을 데리고 서문을 나와 삼전도로 향했다. 노복들은 지게 위에 각든 쇠고기와 술병을 싣고 따라왔다. 청장 용골대는 관원들을 군막 안에 들이지 않았다. 노복들이 군막 앞마당에 지게를 내려놓았다. 용골대가 관원들에게 삿대질하며 여진 말로 고함쳤다. 정명수가 용골대의 말을 옮겼다. 성 안에 소가 있었더냐? 가져가라. 너희가 돌구멍 속에 박혀서 얼고 줄인 지 오래니 가져가서 너희 백성들을 먹여라. 칸의 뜻이다. 관원이 말했다. 정명수가 옮겼다. 도성을 떠나 있어 고루 갖추지 못했으나 조선 임금이 보내는 세찬이다.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져가서 너희 임금을 봉양해라. 우리는 넉넉해서 있으나 마나하지만 너희에게는 요긴할 것이 아니냐. 국왕이 하정하신 예물이다. 어찌 되돌릴 수 있는가? 가져가라. 나중에 크게 하정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받으마. 우선은 너희 임금을 먹여라. 용골대는 조선 관원들을 마당에 세워둔 채 군막 안으로 들어갔다. 정명수가 관원들에게 말했다. 못 보던 어르신들인데 품계가 어찌 되시오? 관원이 대답했다. 임금의 사신이니 품계는 따질 것도 없소. 정명수가 발끈 화를 냈다. 웬 실업의 말찍들이 고깃점을 들고 와서 용장을 능멸하느냐. 돌아가라. 사신이라니 가두지는 않겠다. 관원들은 산성으로 돌아갔다. 소 대가리며 넓적다리가 실린 지게를 타시지고 노복들이 뒤를 따랐다. 대열은 서문을 향해 산길을 올랐다. 올 때는 가벼울 줄 알았는데 이 무슨 지랄인가. 이 고기는 종친들이 먹을라나 사형 대장들이 먹을라나. 뒤처진 노복들이 지게를 벗어놓고 쉬면서 투덜거렸다.